얼마 버셨어요? 저 3천만 원 벌었습니다. 몇 달 만에요? 2달 걸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 거예요? 김해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사실 그날 그 낙찰 받고 저한테 카톡이 한 30개 정도. 추석이니까 월급을 막 떡값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월급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시는 분이 자기는 상여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 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100만 원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소액 경매 투자 성공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자리를 좀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수강생 분인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마고치 수강생 서유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 버셨어요? 저 3천만 원 벌었습니다. 몇 달 만에요? 2달 걸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 거예요? 김해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김해에 2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거네요. 어떻게 벌었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따로 있으세요? 저는 3교대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 간호사. 이 되게 듣기만 해도 일이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특히 또 저희 수강생 중에 3교대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이 되게 고되다고 들었는데 경매를 그러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1년 전쯤이었어요. 추석이니까 월급을 막 떡값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월급이 들어와서 상여금 같은. 네, 상여금.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시는 분이 자기는 상여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 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100만 원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직장을 지금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병원에서 나한테 4천만 원을 줄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00만 원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 또 옆 사람 비교하면은 40배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 거의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나도 1년 열심히 막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더 받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맞죠? 되게 똘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거 그래도 100만 원 받고 데이트를 하든 주말에 놀러 가든 이런 거 여행 가고 이런 거를 더 생각했을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더 벌려고 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부업이나 투자 중에 왜 하필 경매였어요? 우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고 이제 다른 부업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조금 3교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 맞았던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날 때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교대 하면서 본업도 되게 노동 강도도 세고 시간도 잘 안 날 텐데 어떻게 본업과 경매를 병행할 수 있었어요? 시간 많이 들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경매를 하는 게 처음에 물건을 조사하고 낙찰 받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들었고 오히려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좀 적은 시간 대비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투자금 대비 효율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군요. 사실 1년에 한 2건, 3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연봉을 넘어가니까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경매가 더 낫다 판단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맞죠?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 경매는 법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임장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거롭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선 저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입찰은 다 대리 입찰로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 않았고 사실 아파트를 낙찰 받고 매도할 때까지도 그냥 집 상태 확인하러 한 번만 방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리님이 거주하는 곳이 수도권이어도 지방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려가거나 굳이 조사를 직접 하러 가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리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 특히 그 김해라는 곳을 낙찰 받게 됐어요? 처음에 투자가 두려우니까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만 봤었는데 선생님이 김해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봐라 해서 김해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동네니까 그쵸. 여기를 왜 추천하시지 하고 봤는데 이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보다 낙찰가가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부산, 대구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 때라서 낙찰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던 시기여서 이제 김해를 추천드렸고 김해가 이제 그 부산보다는 좀 더 외곽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했거든요. 경쟁이 덜하고 마진은 커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지역을 추천해 드렸다 하더라도 한 번도 태어나서 간 적 없잖아요. 임장도 간 적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를 선택할 용기를 냈어요?
다른 수강생 분들도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다 낙찰 받아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역 선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찰가 산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잘 하셨네요, 그래도. 이 경매 처음에 이제 강의 듣고 배울 때 선생님한테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제가 먼저 해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피드백을 받고 그 입찰가를 어떻게 쓸지 조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입찰가 피드백을 제가 다 드리거든요. 그 물건에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드리곤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제 요청을 해서 피드백 다 드렸죠. 근데 간혹 하다가 요청 안 하고 그냥 혼자 잘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은 마지막에 입찰 전에 꼭 저한테 피드백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 받은 날 그때 감정 기억나요? 낙찰 받았을 때 그 감정 어땠는지? 이게 사실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서 한 3번 정도 폐차를 하다가 이제 김해 아파트를 입찰을 받았던 건데 그쵸.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3번 폐차했을 때도 제가 낙찰 받을 줄 알았어서 그쵸.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제가 대리 입찰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대리 입찰을 해주신 분한테 낙찰 받았다고 낙찰 영수증을 딱 보내주셨는데 우선 너무 떨떠름했던 것 같고 아 진짜 이게 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 그 낙찰 받고 저한테 카톡이 한 30개 정도 예, 뭐 비상이 일어났다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낙찰을 잘못 받은 줄 알고 공을 하나 더 쓰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행히 이제 좋은 결과를 냈고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우리가 아직 기억나는 게 2등을 했는데 한번 그 엄청 아쉽게 떨어졌던 적도 있지 않나요? 그때 이제 네. 제가 이미 입찰가를 먼저 대리 입찰에 신청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때 제가 너무 연락을 늦게 봐서 입찰가를 고칠 수가 없었고 근데 진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딱 300만 원 차이로 아니 30만 원 차이로 30만 원 차이. 30만 원 차이로 2등에서 회차를 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서름을 딛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잘 낙찰 받아서 맞아요. 좋은 물건을 또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님 낙찰가가 대략 얼마고 대략적인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2억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매도하는데 뭐 집값 포함해서 취등록세랑 뭐 법무비 같은 부가 비용까지 다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출이 거의 한 90% 가까이 나온 네, 거네요. 90% 나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액 경매 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반셀프나 뭐 셀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유리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하셨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김해 지역을 볼 때 사실 제가 좀 낯선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동네랑 너무 머니까 이게 인테리어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내가 손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집만 보자 해서 15년 이하의 좀 준신축 정도까지만 입찰 물건을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진짜 깔끔하게 입주 청소나 뭐 도배장판 정도 하는 그 정도 컨디션만 되는 집만 고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유리님 얘기한 대로 각자 상황 따라 다릅니다. 전략 따라 다르고 내가 진짜 집이 멀어서 셀프 인테리어나 반셀프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정말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리님처럼 15년 이내 수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집만 위주로 입찰하면 되고 내가 시간이 좀 더 남아. 그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고려하셔서 입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명도는 뭐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나요?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처음에 명도 할 때 이제 처음 전화를 하기 전에 소유주 분이 막 아빠 버리고 남자고 이러니까 처음에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쵸. 이제 전화를 막상 했더니 자기 뭐 말 안 통하는 사람 아니다 이러고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약속 안 지키고 말 바꾸고 이러니까 저도 조금 단호하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좀 이렇게 화내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전화하기가 무섭고 어떡하지? 약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전화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이제 문자로 하니까 이 사람이 답장이 왔을 때 내가 뭐라 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답장할 수 있고 생각하고 답장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저 트러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다 옛날 얘기네요. 이제 혼자 잘 할 수 있죠? 이제는 네. 할 수 있죠. 그럼 가장 핵심 질문일 텐데 얼마에 파셨어요? 이제 저는 2억 9,1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3억 1,900만 원에 매도를 했고 5월 초에 잔금을 치고 6월 초에 명도하고 7월 달에 이제 매도 계약서를 썼어요. 깔끔하네요. 2달 만에 계약서 쓰고 한 대략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기고 마무리했네요. 실제로 경매 한 사이클 돌려서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그쵸.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 더 났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했어요?
저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랑 그때 낙찰가를 선정을 할 때보다 제가 팔 때 대해서 호가가 1,000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빨리 팔고 싶어서 맞아요. 좀 이제 계약할 때 그때 내고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맞아요.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호가대로 팔았으면 조금 더 수익이 올랐을 것 같긴 그쵸. 하는데 그게 되게 배운 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맞아요. 그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이 보통 이제 경매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팔라고 푸시를 하잖아요. 맞아. 아마 그거에 이제 유리님이 이제 집을 처음 팔아보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안 팔면 또 사려는 없을 사람이 거야. 없으면 어떡하지? 조금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소장님이 그냥 엄청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에 제가 넘어가서 그냥 팔아버려서 아 괜히 판 것 같다. 이거 팔았더니 부동산에 뭐 하루에 3번씩 연락 오고 이런다면 선생님한테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지난 거에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물건 보는 게 더 현명한 거다 해서 그냥 이제 깔끔하게 배운 거죠. 네, 맞아요. 네, 잘 배웠어요. 한번 이렇게 낙찰부터 매도까지 돌려보니까 시드를 조금 더 이제 커졌잖아요. 그 시드를 키운 걸로 또 해보고 싶은 욕심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씨드를 키워서 조금 더 큰 물건을 해볼까도 고민이 됐고 제가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신축으로만 보고 내가 최대한 손 안 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오히려 소액으로 그렇게 셀프 인테리어 해서 저랑 비슷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그런 마음도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경매로는 여러 가지니까 방금 유리님 얘기한 대로 또 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시드를 더 불려서 더 그냥 큰 차익으로 쉽게 갈 수도 있고 맞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 성향이나 경험치에 맞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뭐 경매나 부동산 강사들이 있었을 텐데 저를 선택한 특별한 뭐 차별화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 게 뭐가 있어요? 우선 저는 선생님 그런 유튜브랑 블로그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성공한 수강생들의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이런 경매로 투자를 하고 이랬던 사람인 거를 떠나서 지금도 계속 이 투자를 병행하고 이제 실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옛날 사례들로 되게 많이 그 강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유리한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는 사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해야 이제 선생님 그렇게 김에 추천해 주신 것처럼 그쵸. 이런 거를 맞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방금 유리님이 얘기해 준 거는 사실 다른 강의에도 있는 장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강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족도도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다마고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이 부비님하고 함께 했을 때 더 특별한 차별점 3가지. 우선 1대1로 그렇게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이제 경매 자체가 처음이니까 사실 살면서 법원 가보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법원 가봐서 뭐 모의 입찰 해보고 네. 이게 나중에 입찰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제가 엄청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네.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기까지도 두려움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맨날 선생님한테 막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한 100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떡하죠라는 말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이 뭐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되게 좀 용기도 막 많이 얻고 힘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지역이나 뭐 금액대, 뭐 부동산 종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저번에는 그 낙찰 받을 때 그냥 좀 신축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봤는데 그걸 해보니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시드로 이제 구축 아파트를 낙찰 받아서 조금 셀프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최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천 물건도 매주 주신다면서요? 예전에는 안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리뉴얼을 좀 돼가지고 다마고치 매주 추천 물건 나오고 있어요. 유리님께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부비게이터 지금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2만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야. 네, 그래서 요 기념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유리님 오실 거예요? 가야죠. 저희가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시간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액 경매 단기 특강입니다. 선착순 30명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론 말고 실습, 진짜 이 3시간만 들으시면은 진짜 부동산 소액 경매를 바로 투자할 수 있게 실습 위주로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소액 경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실습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그날 오시게 되면 그 3시간 딱 듣고 여러분들 소액 경매 바로 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명이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님, 저희가 거의 긴 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했는데 오늘 촬영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떨려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유리님이 앞으로 또 다음 물건 더 수익 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사례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부비게이터 채널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비게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